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자살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부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유행하는 결막염에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산 발암 성분 고혈압약을 제조 판매한 제약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3,000명을 돌파하며 사망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심사위원회가 환자의 입퇴원을 결정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년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은 유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충격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런 유가족들의 아픔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과학적인 기법이 심리부검인데요. 자살 유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인 셈이죠.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까운 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이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자살은 쉬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를 알기도 전에 유족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5.6명입니다. 매년 7만 명 이상의 자살자 유족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가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은 이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부검이라고 합니다.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면담을 통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전문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심리부검에 참여한 유족은 고인을 애도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원인 파악과 예방책의 과학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직접 유가족이나 그런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국가적인 자살 예방 정책에 이용하는, 그러니까 근거 중심의 자살 예방 정책, 여기에 저희가 이제 기여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런 근거 중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는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맞춰 10만 명당 자살률을 2022년 17명까지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부검을 광역 단위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고 심리부검 전문 요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뿐 아니라 유족의 마음을 보듬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부검. 자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과학적 접근입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폭염을 피해 떠난 휴가에서 돌아오면 흔히 마주치게 되는 불청객, 바로 결막염입니다. 어린이들이 특히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결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459만 명으로 8월에 가장 많은 7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20.6%가 어린이 환자로 환자 5명 중 1명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여름에 유행하는 결막염은 전염성이 강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7, 8월 휴가철에 집중되는데요. 물놀이 후 충혈, 눈꺼풀 가려움, 눈곱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서두르고 수건, 베개 등을 따로 써야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 발암 성분이 든 고혈압약 관리가 허술해 이미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13,000여 명이 이 약을 여전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발암물질 원료를 사용한 또 다른 제약사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2개사 59개 품목이나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수입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제약사인 대봉 LS가 제조한 약에서 암 유발 물질인 NDMA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22개사 59개 품목으로 총 18만 1,286명의 환자가 복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이후 하루 만에 온열 질환자가 128명이 증가하고 사망자는 3명이 늘어 지금까지 모두 3,095명의 온열 질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자는 65세 이상이 3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의 비전문성이 문제입니다. 환자를 진단한 전문의는 입원이 필요하다는데 심사위는 퇴원 결정을 하는 시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신과 강제 입원은 환자를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와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같은 진단을 내려야 가능합니다. 이후 입원 심사위의 입원 적합성 심사를 통해 환자의 퇴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문제는 심사위의 결정이 전문의들의 판단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위원회에 정신과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일보 김치준 기자가 관련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중년의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치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과 치매, 많이 마셔도 마시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35세에서 55세의 공무원 9,087명의 음주 생활을 8년간 측정한 뒤 23년간 이들의 뇌 건강 등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금주자들은 적당량의 음주를 해온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5% 높았습니다. 또 적당량을 넘어서 과음을 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가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의 토퍼가 홈쇼핑 등을 통해 수천 개나 시중에 팔려나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2의 대진침대 사태가 되는 걸까요? 리콜 대상인 까사미아의 토퍼가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삼성화재 임직원몰 등에서 3천여 개나 판매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까사미아 측은 동일한 상품의 경우 모두 리콜의 전량 회수, 폐기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교환 환불 중인데요. 뉴스원 곽선미 기자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반가운 비였습니다. 우산을 펴들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얼굴이 촉촉한 표정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오랜만에 쏟아진 빗줄기 때문이었겠죠. 사실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농촌의 여름 가뭄이 여간 심각하지 않습니다. 바짝물이라는 게 보통은 보름만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드니까요. 폭염 견디느라 모두가 힘들었지만 가뭄 때문에 가슴까지 까맣게 태운 농민들은 더 힘든 여름이었겠죠. 이 비가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적셔주었기를 바랍니다.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